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네 번째 과목, 이제 화재 조사 보고 및 피해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네 번째 과목인, 자, 뭐 피해 평가가 이제 주긴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랑, 자, 보고서 및 이제 피해 평가인데, 이 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수로 보더라도 양도 얼마 안 되고 뒤에 나오는 출제 이제 예상 문제도 얼마 안 되는데, 어차피 20문제 나오는 것은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봐야 된다. 양이 적은 만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과목은 여러분들,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보고랑 피해 평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이 이제 각종 서류 작성하는 방법, 서류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파트 2에 이제 피해액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피해액 산정이 몇 가지씩만 알고 있고 그냥 내용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조사 서류 작성, 내용이 어려운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만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암기가 좀 많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1, 2, 3 과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암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네 번째 과목은 좀 암기할 게 많습니다. 뭐 다섯 번째 과목도 법이라서 암기할 게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좀 정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부터 화재 조사 서류 작성. 자, 화재 이제 조사관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불이 나면 이제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재 조사 서류란 무엇이냐면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화재 조사를 다 하겠죠. 그거의 결과를 사진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자,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 소방기관으로서의 최종 의사 결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자, 딱히 이제 정의를 우리가 암기할 건 아니라, 자, 그냥 화재 조사 서류가 이제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고 화재 한 건마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나온 적은 없지만 이제 이런 이 기사, 뭐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이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 자, 몇 건마다 뭐 이제 기간은 얼마나 이제 뭐 보존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화재 조사 서류는 어떻게 보관한다? 영구적으로 화재 한 건당 작성해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여러분들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뭐 간결 명료한 문장으로, 자, 뭐 오타, 오자, 탈자 등이 없는 문서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자, 각 필요한 선부를 첨부해서 저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화재 발생 종합 보고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화재 현황 이제 조사서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뭘 적어야 됩니까? 화재 발생 종합 보고서를 적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운영 체계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죠. 자, 그런데, 자, 모든 화재에 공통적으로 뭘 적어야 됩니까? 화재 현황 조사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화재 현장 조사서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뭘 적어야 된다? 자, 장황,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화재 현황 현장 조사서는, 자, 어디에? 모든 화재에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모든 화재에 뭘 적어야 된다? 여러 가지 보고서 중에서 모든 화재의 현장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 유형에 따라서 유형별 조사서를 적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재 유형별 이제 구분을 할 때 이게 또 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 자, 위,
선, 임 이 5글자를 이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건축 구조물, 자철, 자동차, 그리고 이제 철도, 그리고 위험물 가스는 이제 화학 관련된 이러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선박 항공기, 더 큰 애들. 자, 이제 육지 빼고 이제 바다랑 이제 항공, 그리고 마지막에 임야 화재. 그래서 자, 화재 유형별 조사서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 기타 화재도 시험 문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거 5개가 아닌 것들,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보통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화재 유형별 조사서에 따라 뭐 이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보통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잘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째 과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인명이나 재산 피해 발생 시 뭘 적습니까? 화재 피해 조사서를 적어야 됩니다.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발생 안 했으면 굳이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사고에 의해서 났으면 그냥 이런 거 적으면 되지만 혹시나 방화가 확실하다 아니면 방화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방화 의심 조사서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2개는 꼭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화재에 작성해야 되는 화재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현황 조사서에 첫 번째로부터 이제 보시면 소방관서, 화재 발생 및 출동, 화재 발생 장소 및 유형, 화재 원인, 발화 관련 기기, 연수 확대 이제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자, 화재 현황 조사서에 들어갈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을 물어보겠죠, 보통. 보통 이렇게 많이 있는 것에서 자,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쉬울 때, 좀 어려울 때 물어보면 여러분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현황 조사서에 화재 원인 항목에 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자, 이쪽 부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냥 전부 다 암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암기하자니 너무 많습니다. 현황 조사서부터 해서 이제 유형별 조사서 우리 5개 있었죠. 건자위, 선임까지 다 이제 항목이 다 따로따로 있고 뭐 뒤에 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암기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냥 현황 조사서에 뭐가 들어갈지 그냥 약간 생각 플러스 추측을 하시면서 암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할 거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화재 조사관으로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황 조사서에 뭐가 들어갈지 좀 생각을 해보고 답을 고르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화재 현황 조사서는 좀 약간 생각과 암기를 어느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에 어디 소방서에서 뭐 출동했는지 그건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리고 언제 발생을 했고 언제 출동을 했는지, 자, 어디서 발생했고, 자, 어떤 유형인지, 자, 어떤 유형인지는 우리 앞에서 뭐 봤었죠? 5가지 유형이 있었죠. 아니면 플러스 기타 다른 이제 뭐 화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자위, 선임 플러스 기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자, 소방서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화재 원인은 뭐다.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것을 적는 겁니다. 발화열원, 담뱃불에 의한 화재인지 아니면 마찰 전도 복사인 이러한 물리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폭발물 아니면 화학적 물질 아니면 뭐 기타 아니면 모르겠다 미상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열원과 뭐 이제 요인에 뭐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폭발 이런 거를 다 적는 겁니다. 최초 착화물은 무엇인지 여기 그래서 나와 있죠. 자, 땡땡 소방서에서 자 2022년 1월 17일 아침 6시 13분에 이제 접수가 되었다. 그래서 19분에 도착을 하였다.
자, 초지는 28분에 했고 완지는 32분에 불을 다 껐다. 이런 거를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적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발화 관련 기기에는 자, 어떤 것 때문에 산업 장비에 전기로 돌아가는 산업 장비에서 이제 발화 관련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연소 확대. 거기서 불이 났는데 어디에 불이 붙었다? 합성 수지에 불이 붙었다. 자, 피해 및 인명 보겠습니다. 자, 인명 피해는 없죠. 대신 이제 재산 피해, 부동산 얼마, 소실 면적 얼마, 자, 그리고 건축물이 이제 몇 동 탔는지, 차량이 몇 동 탔는지 이런 것을 다 적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불은 자주 나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좀 큰 불이나 아니면 좀 큰 사건들이 나오지만 불이 자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소방서 바로 앞이에요. 소방서 옆 건물입니다. 소방서 옆 건물인데 진짜 새벽에 밤에 잘 때도 그냥 되게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출동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다 적어야겠죠. 동원 인력 이런 거 뭐 보험 가입 여부, 기상 상황, 그날 이제 출동했을 때 밖에 온도는 어땠는지, 첨부 수류 뭘 넣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현황 조사서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해서 좀 커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번 볼까요? 건축 구조물 화재. 이건 좀 간단하죠, 이제부터. 자, 유형별 조사서에는 5개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기타가 있었죠. 자, 그래서 건자위 선임 중에서 건축 구조물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건축 구조물 현황, 건물 상태, 그리고 장소 어디서 발생했는지. 자, 그래서 이 유형별 조사서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생각보다 안 틀립니다. 그냥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잘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지, 뭐 건물 구조는 어떤지, 층수는 몇 층인지, 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건물 상태는 자, 뭐 공사 중인 건지, 사용 중인 건지, 자, 장소, 자, 어디 뭐 어떤 장소고, 자, 어떤 시설이고, 자, 이런 것들 이제 적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자동차, 철도, 차량. 자, 구분 자동차인지 아니면 뭐 철도 차량인지. 자, 형식. 자, 여기 나와 있죠. 책 보면 현대 그레이스가 2020년에도 나오나요? 자,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뭐 현대 스타렉스 스타리아로 바뀌었나요? 2020년에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적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차인지,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아니면 뭐 농업 기계인지. 자, 형식, 자동차 이제 그런 세부 번호랑 차종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불이 났는지, 차 뭐 바퀴에서 불이 났는지, 아니 엔진에서 불이 났는지 그런 것들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위험물 가스 제조소. 자, 대상이 어딘지. 자, 제조소 등의 구분이라고 해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제조소 하나, 그리고 취급소 4개, 저장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가스 제조소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6개가,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스 제조 시설인지, 고압가스 제조 시설인지, 저장 시설인지, 아니면 소비하는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발화 지점, 그리고 화재 경위 이런 것들 적으면 되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박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자동차 이제 철도 차량이랑, 왜냐면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2개는 똑같습니다. 임야 화재 보겠습니다. 구분 산불인지 뭐 들불인지. 자, 방실화자, 실수로 불을 낸 사람 아니면 방화한 사람. 보통 이제 임야 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방화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실화자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어디서 불이 났는지, 산 정상인지, 산 중턱인지, 산 아래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화재 경위는 들어가죠. 피해 상황 얼마나 탔는지, 자, 발견 신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인명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상자, 사상 정도, 사상 시의 위치, 사상 원인, 사상 전 상태, 사상 부위 및 외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화재 현황 조사서, 그리고 유형별 조사서, 그리고 인명 같은 경우에 피해 조사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그냥 막 이거를 전부 다 써서 암기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냥 눈으로 한두 번 정도 읽어본 다음에 우리 나와 있는 뒤에 출제 예상 문제와
이제 기출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 보셔도 시험 문제 크게 안 틀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 모든 문제를 맞춘다라는 이러한 보장은 못 하더라도, 자, 적어도 그래도 7, 80%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렇게 또 어렵게 안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 안에 있는 이 세세한 항목을 물어보진 않고 그냥 크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딱 상식적으로 봐도 인명피해 조사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 조사서에 들어갈 항목을 물어보는데 앞에 나와 있는 뭐 제조소등의 구분을 뭐 그게 보기로 나온다던가, 그래서 약간 뜬금없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합니다. 뭐 둘 다 중요합니다. 자, 화재 피해 조사서. 자, 이제 재산입니다. 인명은 이제 이러한 항목을 적으면 되는 거고, 피해 조사서는 이제 이런 재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 피해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용 연수 분의 경과 연수 곱하기 0.8을 얼마에서 1에서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얼마로 곱한다? 손해율로 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피해 산정할 때, 자, 건물은 뭐가 있습니까? 처음 지었을 때 단가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실 면적, 이제 미터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우리 뭐 요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평당가라고 하죠. 평당가. 자, 그래서 이제 신축 단가가 있을 겁니다. 분양가가 뭐 아파트 분양가가 뭐 평당 1,500만 원이다. 뭐 한 평에 3.3제곱미터죠. 그래서 이걸 3.3으로 나누면 평당 신축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뭐 111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자, 이대로 곱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아니면 아파트를 뭐 분양 받았을 때 그 가격이 나오겠죠. 자, 거기다가 근데 그 가격을 그대로 이제 피해 산정을 하는 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물론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자, 그 건물에 대한 피해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도 이제 중고차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곱하기 뭘 빼줘야 됩니까? 1 마이너스 이거기 때문에 좀 내려가죠. 아무래도 수치가 신축 가격보다는 좀 싸지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 이제 이 피해 조사할 때 이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이너스. 자, 얼마입니까? 0.8 또는 0.9가 나옵니다. 곱하기, 자, 내용 연수 분의 경과. 자, 이거 곱하기 손해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계산하는 걸로. 자,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한번 볼까요? 신축 후 20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발생하여 얼마가 450제곱미터가 소실이 되었고, 자, 단 내용 연수는 50년이고 신축 단가는 1000, 만, 10만, 450, 1000원이고 손해율이 70%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이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4, 5, 0, 그럼 000 더 붙이면 되죠. 여기. 이렇게 싼가요? 450, 1000원. 자, 곱하기 소실 면적 얼마나 소실이 되었습니까? 자, 450제곱미터가 소실되었죠. 이거를 얼마로 빼주면 됩니까? 자, 1 마이너스, 자, 0.8 곱하기 내용 연수가 50, 그리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죠. 그러면 5분의 2 곱해주고, 자, 손해율이 7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자, 이거 곱하기, 자, 이거를 다 해준 값에 0.7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건물 피해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1번과 3번이 좀 많이 나옵니다. 2번, 4번은 좀 복잡해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건물 피해 산정 계산하는 방법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대 설비 피해 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당 표준 단가, 그리고 피해 단위, 그리고 나머지 것은 똑같습니다. 1 자, 0.8 곱하기 그러니까 내용 연수분의 경과 연수 곱하기 손해율이 됩니다. 자, 이것은 똑같이 나오죠. 자, 손해율. 그래서 자, 부대 설비는 단위당 표준 단가 곱하기 피해 단위를 해 주는 거, 또는 신축 단가의 소실 면적. 여기까지는 앞에 거랑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 설비 종류별 재설치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대 설비 같은 경우에 자, 뭐가 더 들어갑니까? 재설치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잘 외워주면 나머지 거는 좀 쉽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 피해랑 영업시설이 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시설은 미터 제곱당 표준 단가, 그리고 소실 면적. 뭐 사실상 이제 앞에 나와 있던 이 건물 피해 산정과 영업시설 피해 산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신 여기는 0.9입니다. 영업시설은 0.8을 곱하는 게 아니라 0.9를 곱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나이트클럽 1제곱미터당 미터 제곱미터당 표준 단가가 100 1,000원, 경과 연수 3년, 내용 연수 6년, 피해 정도 전체 얼마 중에서 500제곱미터 중에서 40제곱미터 소실되고 손해율이 40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됩니까? 미터 제곱당 표준 단가가 100,000. 자, 소실 면적 얼마나 소실되었습니까? 40. 그리고 1 0.9 곱하기. 자, 내용 연수, 경과 연수 2분의 1 나오네요. 6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거 해준 다음에 곱하기 0.4 해주면 딱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3번 꼭 잘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자, 계산반, 그리고 식 물어보는, 단순히 그냥 식 물어보는 게 절반. 그래서 여러분들 식만 잘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식을 물어볼 때도 그냥 좀 지금은 단순하게 이게 0.9인지 0.8인지 0.7인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재 피해 조사서에서 이제 이 피해액 산정하는 계산과 그리고 이제 이 식 여러분들 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가제도구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집기, 비품, 기계장치, 공구기구 피해 산정. 자, 계속 이거 나오죠. 자, 그래서 집기, 비품, 기계장치, 공구기구는 0.9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재구입비에 이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중에서 자, 뭘 볼까요? 자, 세탁기 한번 볼까요? 자, 재구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3억 7천원. 그러면 1000만, 10만, 35만 7천원이라는 소리네요. 자, 35만 7천원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경과 연수, 그리고 내용 연수가 당연히 이제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선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나온 식대로 357 곱하기. 자, 1 0.9 내용 연수, 경과 연수, 그리고 손해율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여기 100% 나와 있죠. 그러면 그대로 1 곱해주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357이 나와 버리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자산, 예술품, 귀중품, 동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죠. 재구입비에 근데 얼마를 곱해준다? 0.8을 곱해준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뭘 잘 외워야겠습니까? 이 식을 잘 외워야겠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피해 산정은 거의 끝납니다. 기타는 0.9.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기타, 그리고 이제 집기, 비품, 기계 장치, 어쨌든 다 기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장치, 기구, 기타,
0.9 들어가고 이제 예술품, 귀중품, 동물, 식물은 0.8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잔존물 제거비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자, 나와 있습니다. 산정 대상 피해 곱하기 10%. 한마디로 산정 대상 피해액의 10%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정 대상 피해액이 1000만 원이다. 잔존물 제거비는 100만 원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해액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계산하고 이 식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식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만 하면 이 식만 잘 외우면 이제 이번 시간 거의 절반이 정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